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파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현재 크립토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28일 파이 투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날에 숨겨져 왔던 깜짝 이벤트나 큰 발표가 나온다면 우리야 너무 행복하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이번에도 파이만의 소소한 업데이트나 이벤트 정도가 정리되어서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이번 파이투데이를 맞이하는 게 정신건강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2025년 파이투데이 당시 상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이 크립토 시장 분위기를 보자면요. 비트코인과 일부 알트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가격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경우에는 이미 거래소 상장 이후에 한 차례 펌핑이 크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5월에 파이 벤처스 발표가 이어지면서 약 180% 이상 상승이 이어지면서 두 번째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6월 28일 파이 투데이는 당일에 약 30% 정도의 비교적 작은 상승만 보여준 뒤에 결국 이 전체 크립토 시장 분위기를 따라서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크립토 시장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더 좋지 않음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이번 파이투데이 역시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번 이벤트를 예상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이투데이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질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파이가 최근 홈페이지에 새로운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파이투데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글이 길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파이투데이는 매년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중요한 업데이트와 새로운 기능 그리고 주요 이정표가 발표되는 행사였다. 이 점을 강조한 걸 볼 수 있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 AI, 파이앱 스튜디오 그리고 생태계 참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플랫폼 기능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6월 28일까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이 바이브 코더들을 파이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캠페인이고 두 번째가 파이 런치패드를 개선하기 위한 테스트넷 토큰, 이 슬라이스라는 토큰 발행 및 참여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이투데이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런치패드에서는 이 슬라이스라는 테스트 토큰을 통해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죠. 이에 대한 참여 통계나 테스트 결과가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메인넷 런치패드와 관련된 일부 로드맵이 발표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런치패드의 로드맵은 결국 이 파이의 덱스의 로드맵과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파이 덱스에서 파이코인과 파이 생태계의 다른 토큰들을 스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시작은 결국 런치패드에서 새로운 토큰이 발행되고 사용자들이 파이 코인을 사용을 해서 해당 토큰을 이 런치패드에서 획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덱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런치패드와 파이덱스는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파이투데이에서 이러한 구조와 방향성에 대해서 비교적 긴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파이앱 스튜디오 이 역시 지난해 파이투데이에 처음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이번 파이투데이에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소개될 가능성이 크겠죠. 예로 1년 전에는 우리가 자연어로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 코드가 자동 생성되어서 파이앱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초적인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외부 앱, 예를 들어서 커서라든지 레플릿이라든지 클라우드 코드와 같은 외부 AI 개발 도구들과 파이앱들이 어떻게 연동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순히 이 바이브 코드를 데려오면 상품을 주겠다. 이런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번 파이투데이에서는 이 새로운 개발자 지원 정책 등이 발표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해커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파이벤처스를 통한 AI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다 내피셜이 되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다가오는 파이투데이에 어떤 발표가 나올까 이건 모두 다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내피셜이다.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발표들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말이죠. 일단 이 파이 런치패드와 파이덱스의 출시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안에 메인넷으로 이 런치패드 또는 파이덱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로드맵만 공개가 되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파이벤처스의 후속 투자 발표가 개인적으로 하나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픈마인드 그리고 CD게임스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어서 또 하나의 투자 사례가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발표가 된 이 CD게임스는 짧은 시간 안에 이미 상당수의 열정적인 유저층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파이 브라우저로 사용자들을 꾸준히 유입을 시켰고 파이코인을 실제로 사용하게 만들었고 이 앱에서 광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등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면 파이 생태계 전체에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것 외에도 노드 업데이트나 앱 스테이킹 관련 등 여러 가지 다른 업데이트들도 발표가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커뮤니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소한 업데이트들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를 보시게 되면요, 약 13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이 BSCN 이 미디어 기업도 최근 파이 생태계에 합류했다라는 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BSCN은 원래 이 BSC 뉴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의 역사를 서치를 해보면 2020년에 BNB 체인이 급성장하던 그 시기에 만들어졌고 초기에는 이 BNB 체인과 디파이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던 크립토 미디어였는데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데스크나 코인 텔레그래프, 더 블락처럼 업계를 대표하는 최상위 글로벌 미디어와 비교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요. 하지만 웹 3.0 업계에서는 꽤 많은 팔로워와 인지도를 가진 중견 크립토 미디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BSCN이 최근에 파이 브라우저에 정식으로 합류를 했고 또 파이 앱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여러 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이 앱 스튜디오 이 디렉터리를 살펴보면요, 현재 이 BSCN 앱이 100만 파이 이상이 스테이킹이 되면서 앱 스튜디오 기반 앱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커뮤니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앱에 접속을 해보면 이 BSCN 특유의 다양한 크립토 뉴스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파이 관련 뉴스들도 여러 가지로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체 게임이나 다양한 기능들도 추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자를 유입하려는 그런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게임이나 재미 포인트 등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팔로워가 많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파이 브라우저에서 단순히 뉴스만 제공하는 형태의 앱으로는 장기적인 성공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사용자들이 꾸준히 접속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게임이 되었던 이벤트가 되었던 포인트 시스템이 되었던 사용자들이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행히 BSCN 정도 되는 이 기업은 지금 그 정도의 마케팅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BSCN의 CEO가 바로 벤이라는 이 인물이 되겠는데요. 이 벤의 계정으로 가보면 파이 생태계에서 여러 게임을 또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임 자체 포인트를 초기에 유저들에게 제공을 한다라든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앱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다른 크립토를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충분히 체감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또 파이 채굴만 하시는 분들이라도 최근 시장 분위기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크립토 시장 너무 오랫동안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고 또 반면에 주식 시장은 계속 신고점을 경신해 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국내 증시도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은 여전히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코인만 하는 사람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코인을 다 팔고 주식으로 또 옮겨가자니 이미 주식시장이 고점이 다 와가는 것 같고 그래서 딜레마가 클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 와중에 현재 비트코인을 보면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지지 구간을 시험받고 있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6만 달러 라인이 깨진 상태인데요. 만약 비트코인 이 주요 지지 구간들이 차례로 무너진다면 추가 하락장이 더 길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 차트인 이 토탈2 ES라는 차트가 되겠는데요. 현재는 중요한 바닥권 지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2022년과 2023년 약세장의 최저점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트의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 이 시장의 모든 홀더들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 거라고 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 현재 파이를 보더라도 흡사한 분위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파이 투데이 같은 이벤트가 다가오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지 않아도 하락을 예상하는 숏보다는 상승을 기대하는 롱 포지션이 좀 더 많이 쌓이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번 파이 투데이를 앞두고 숏 포지션이 더 많이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이에도 단기적이라 할지라도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력이 이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단기간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른바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기간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능성과는 별개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점을 이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현재 파이 투데이가 온다라고 해서 파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고 또 현재 크립토 시장이 거의 바닥 구간에 다 와가는 지점이라고 말이 나오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크립토 분위기도 단기간에 180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보면요. 자금은 항상 순환했었고 사이클은 존재했었습니다. 한때는 누가 주식을 하느냐 코인만 하면 돈 버는데 라는 시기가 있었고요. 또 반대로 지금은 누가 코인을 하느냐 라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코인 시장도 없고 또 영원히 상승하는 또 주식 시장도 없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미국, 이란이 좀 서로 공격을 할 때만 해도 이 금, 은, 안전자산에 큰 자금들이 쏠렸습니다.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죠. 하지만 그 역시 현재는 큰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이든 충분히 상승하면 이 자금은 차익 실현을 위해서 빠져나오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장으로 다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예로 금과 은은 한 차례 자금이 순환을 했고 주식 시장이 그 다음이 되었다면 이 다음 자금 순환의 대상이 다시 코인 시장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 오긴 올 텐데 문제는 그게 언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인내력의 싸움이고요. 마인드 컨트롤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이를 하고 있으시다면 일단 그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파이썬 태그 앱도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이 CD게임스와 같은 게임 플랫폼도 한번 즐겨보시고 이런 앱 활동을 하시면서 온라인 상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재미 포인트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블록체인도 공부를 해보시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시면서 이런 지루한 약세장을 버텨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말씀드려 봅니다.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끝까지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